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활동가 신미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두 분 모셨는데요. 우선 저희 출산 휴가를 잠시 떠나셨던 저희 국제연대위원회 이영아 간사님이 오늘 같이 녹음을 진행하실 건데요. 우선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아시아팟이 격주로 나가잖아요, 저희가. 원래 이번 아시아팟은 이유경 국제분쟁 전문 저널리스트의 현장에서 온 전화하고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들이 진행하는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누구를 모셨냐면요. 두구두구. 지난 3월 아시아팟 개편 이후로 전화로 아시아 곳곳의 생생한 소식을 알려주셨던 이유경 기자님이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사실 전화 인터뷰는 아시아팟에서 처음 시도했는데 솔직히 전화로 소식을 듣느라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아무리 이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직접 모시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마 청취자님들도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또 기자님도 엄청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모신 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려야 되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아직도 멋있는 상태이십니다. 기자님 오랜만에 오셨죠? 네. 이번 취재 얼마나 다녀오셨고 또 어떤 취재하셨는지 청취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온 건 9개월 만에 온 건데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은 좀 빠르게 온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제 생활 기반이나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베이스 둔 데가 이제 태국 방콕이다 보니까 오히려 네. 저는 서울에 다니러 온 기분인데 네, 좀 빠르게 왔습니다. 그리고 취재는 제가 그 코너에서 대체로 소개했던 맞아요. 그 이슈들 중심으로 이제 취재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광범위한 지역, 그러니까 뭐 중동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속 이제 모니터하고 뭐 전화나 이런 식으로 이제 취재를 해서 지금 한국일보에는 계속 연재를 하고 있어요. 세계 분쟁 지역에. 그리고 제가 요 이제 아시아팟에서 소개했던 그 서너 가지 이슈는 좀 집중적으로 다녀온 곳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기자님 기사 써주신 거를 좀 보는데 저희 거의 내용에 들어있는 걸 또다시 이렇게 지면으로 확인을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쏙쏙 이해가 돼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기자님이 전해주셨던 그 아시아 곳곳의 소식들 이후 상황을 아무래도 기자님 오셨으니까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 아시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찍고 이런 노래처럼 오늘은 카슈미르 뭐 태국 뭐 이렇게 아쉽네요. 제가 노래를 좀 더 잘했으면 이렇게 찍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님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선 지난달 아시아팟 26회에서 인도 파키스탄의 영토 분쟁이 계속 진행 중인 카슈미르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그 네네. 카슈미르 독립 문제, 그리고 인도 군경의 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카슈미르 청년들이 사실 무장단체 가입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는 문제 등을 기자님 짚어주셨는데요. 또 최근에는 카슈미르 국경에서 그 폭발로 파키스탄 군인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슈미르가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전해주세요. 그 언급하셨던 그 국경 상황 우선 좀 짚어보면요. 네. 그 LOC인데 이게 Line of Control, 그래서 통제선이에요. 이게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을 나누는, 그러니까 카슈미르에서 국경을 나누는 국경선인데 그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충돌이 간헐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있는데 네. 요즘에 최근에 더 빈번해졌고요. 지금 언급하셨던 그거 외에도 최근에 지난 금요일 네. 7월 12일에도 네. 서로 이제 총격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총격전이 있을 때마다 서로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팩트 자체가 전혀 다른 팩트를 말합니다. 저쪽에서 먼저 그렇죠. 인도 파키스탄, 그러니까 서로 먼저 공격해서 우리가 보복했다. 네. 그 보복 사격을 했다. 이런 쟤 식으로. 때문이야. 그렇죠. 먼저. 예. 네. 그렇게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양 나라 언론도 사실 그 서로 자기 비난. 그러니까 언론이 비난하는 건 아닌데, 어.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나, 그러니까 인도 카슈미르 쪽 혹은 인도 언론은 인도 정부가 발표하는 거대로 기사를 그렇죠. 쓰고 파키스탄이 먼저 공격해서 우리가 리텔리에이트했다 이런 네. 식으로 그거를 이제 해서 사실 미디어 보도로 봐더라도 팩트 누가 먼저 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조금 어려운 팩트 그런- 확인 자체가 어렵다는 예, 말씀이신 그 거죠? LOC 부분의 어떤 그 네. 폭력 사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거 이제 카슈미르 전화 연결해서 말씀드릴 때 펠레권 소식 예, 조금 맞아요. 굉장히 좀 저 마음이 개인적으로도 아팠어요.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게 펠레권 이슈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최근에 조금 뭐 더 알려진,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보탰죠. 그 여론화, 그러니까 좀 알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2010년부터 사용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네. 문제가 됐던 거고, 이미 이제 국제 언론에서도 조금 다뤘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시력을 한시력 혹은 양시력 잃었던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동안 간헐적으로라도 국제 언론에 좀 타고 비난이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인도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좀 회피하는 식으로 약간 지금 이슈를 좀 돌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새로운 무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인도 언론에서 6월 24일자로 우선 보도가 됐던 게, 인도 내무부에서 새로운 무기를 그 돌멩이 시위대를 향해서 펠레권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겠다라는 걸 승인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후로 이 시위 현장에서 어떤 무기가 나올지 좀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무기가 음향대포라는 겁니다. 공식 명칭이 장거리 음향 폭발물이에요. 무시무시한 인물인데요. 무시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예. 그 영어 약자로 LRAD, 혹시 이제 검색하실 수 있는 그 청취자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음향대포를 쓰겠다 이렇게 이제 승인이 났다고 인도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또 위험한가, 이것도 그 고막 뭐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시끄럽게 쫙 해가지고 귀를 팍 그렇죠. 자극하는 그리고 그런 이게 건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부, 그러니까 고막문, 귀뿐만 아니라 내부 인간의 어떤 내부 이제 뭐 신경계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위험도가 있다는 이제 보도들이 지금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위대 진압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위대의 신체를 피해를 이렇게, 주면서 그렇죠. 네. 피해를 주고 뭔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시위 진압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무기를 자꾸 고안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게 상황입니다. 제가 2010년에 제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서 일할 때 그때 한국 경찰도 비슷한 걸 도입하려고 맞아요. 했었어요. 네. 근데 같은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그래서 저희가 막 반대 인터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입을 안 했는데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펠레권으로 시력을 잃게 했는데, 이제 이제는 청력까지. 청력을 너무 그러니까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그러네요.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발표한 이제 인도 이제 모디 정부 2기의 내무부 장관이 그렇게 발표했는데, 내무부 장관이 사실 그 BJP 네. 정당의 이제 대표였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나 굉장히 강경파들이 지금 주요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네. 요직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무기, 새로운 무기도 여전히 시위대의 신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런 무기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심각하네요. 모디 정부 심각하죠. 2기가 하는 짓이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유엔에서 사실 카슈미르 문제, 인권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유엔에서 보고서를 처음 낸 게 불과 작년 6월이에요. 네. 그때 이 보고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유엔에서 이 카슈미르 인권 문제 그래도 언급을 이제 이제 시작하는 이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7월 8일에 두 번째 보고서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18년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난 해로 기록이 됐는데 10년 만에 최고. 그러니까 총 586명 사망 중에 민간인이 한 160명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군 그리고 정부군 사망자도 168명으로 최고치. 그러니까 10년 만에 최고치.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유엔에서 인권 보고서가 지적한 그 가장 핵심적인 거 그리고 저도 이제 저번에 강조했던 게 이 보안군 특별권한법 아프스파라고 하는 이 법이 있는 한 인권 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보안군을 완전히 면죄부를 주거든요. 보안군 특별권한법. 네네. 그래서 90년도에 도입된 건데 이 법에 근거해서 네. 카슈미르에서 뭐 작전하는 이런 보안군들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아요. 아예 안 받아요? 단 한 명도 단 한 건도 처벌 사례가 없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엔 보고서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고 네. 인도 정부는 뭐 내정 간섭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떨떠름하시겠죠. 부인하고 있어요. 이런 네. 거 없다. 그리고 편향적이다. 그리고 파키스탄 인권 보고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네. 카슈미르지요. 근데 이제 파키스탄 쪽은 주로 이제 표현의 자유라든가 뭐 집회 결사의 자유 제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고 또 강제 실종 파키스탄에서도 인권 침해 많이 있거든요. 네. 강제 실종 문제 또 유엔 보고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파키스탄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일단 환영하고 왜냐하면 인도 쪽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유엔 산하에 네. 보통 이제 이런 국제적인 분쟁 지역에서 인권 침해 있으면 유엔 산하에 이제 진상조사위 꾸리자. 네. 그래서 Commission of Inquiry (COI)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뭐 로힝기아 사례도 그렇고 이런 네. 것들을 꾸려서 진상 조사를 조금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꾸려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파키스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대척점에 있어서 더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나 봐요. 파키스탄 쪽에서는. 그렇죠. 자기들의 문제도 지적을 받았지만 어쨌든 지금 인권 침해의 상당한 부분이 인도 인도가 쪽에 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거구나. 그렇군요. 역시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잘 들어보지를 못하니까 좀 다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영아 씨 살아 있는 거죠? 네, 살아 있습니다. 너무 어색해가 처음 나오셔가지고 네. 사실 영아 씨는 아시아파 몇 회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할라우 댐 필리핀 그 댐 소식 전할 때 초대 손님으로 오셨었어요. 네. 네, 그리고 울다 가셨잖아요. 울컥. 울진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잘 공감하는 활동가신데요. 기자님한테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난번 아시아파 24회 때 기자님이 스리랑카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소식 전해주셨는데 사실 이 테러로 250명 이상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IS는 자신들의 한 행위라고 밝혔는데 전 정권의 실세와 군사령관, 고위 인물 등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고 안티 무슬림 폭동에도 경찰 일부가 가담했다는 증거가 밝혀지기도 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당시 배후로 의심받던 극우 불교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불교도를 대상으로 정치적 결집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테러 이후 스리랑카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 지금 스리랑카 상황 너무 안 좋죠. 지금 급격하게 정말 가속도 받고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지금 간사님 언급해 주신 대로 그 불교도 극단주의 단체 보드발라세나라고 네, BBS 있는데 거기 사무총장이 이제 석방이 됐어요. 이 안티 무슬림 여론 분위기를 타고 대통령 시리세나 대통령이 사면하는 형식으로 해서 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오자마자 지금 정치적 행보를 하고 정치적 계신 행보를 거군요. 하고 있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 계속하고 있고요. 언급하신 대로 7월 7일 날 캔디 지방에서 그 중부 약간 이제 힐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불교도 극단주의자들 모여서 이제 시위도 하고 근데 이 보드발라 세나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싱할라족이 스리랑카의 주류족인데요. 네. 싱할라 그러니까 민족주의 이렇게 부축이고 그다음에 불교도. 그러니까 네. 싱할라 불교도를 위한 정부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의회를 그러니까 거기 의원들을 다 이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영어로는 이제 removed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는 이 정부를 다 어쨌든 없애고 전복하고 다시, 다시 싱할라 불교도들의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복 세력이에요. 네, 말하자면 거의 국가 전복 세력 그쵸? 그런 네네. 식으로. 예.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냅두는 상황이고요. 정부가요. 지금 정부에서.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 사람을 그렇게 하라고 석방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시리세나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전에 라자팍사 그 정치 세력의 어떤 대항마로 시민들이 이렇게 표를 줘서 선출이 됐는데 지금 이 사람도 싱할라 불교도 표가 많다라는 걸 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기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그 얘기 스리랑카 얘기 드렸을 때 한 인물 되게 중요한 인물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고타바야 라자팍세라고 예, 전 국방부 장관이고 지금 그 사람이 바로 이 싱할라 그러니까 불교 극단주의 그다음에 그 이슬람 극단주의도 지원한 흔적이 있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 인물인데 그러니까 정말 문제야죠. 정말 문제인데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했어요. 아, 그래서 대선 이게 흐름이 다 이어지네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으로. 그리고 그 테러가 되게 좀 저게 좀 흥미로운 그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 IS가 자기들 소행이다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근데 그때 IS가 밝혔을 때 48시간 넘어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거의 3일 만에. 그러니까 뭐 이틀에 3일 그 사이 지난. 근데 IS는 보통 그 테러 하면은 바로 밝히고 자랑스럽게 밝히죠. 우리가 했다. 자, 이거를 그 인도의 일간지 더 힌두라는 그 힌두 이제 스리랑카 특파원이 이제 추적해서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 이게 더 힌두 6월 22일자에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뭐냐면 IS가 처음에는 이게 뭐 누가 뭘 했는지 몰랐대요. 뭘 했는지 몰랐고 일단 그 스리랑카에 부상 중이던 그 극단주의 단체 그 단체에서 이 테러를 감행하고 중간에 누군가 제3의 브로커가 이거를 IS에 니들이 했다고 클레임을 해달라 이런 식의 작업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중간에 누군가가 네네. 그래서 이틀에 3일 정도 걸렸던 그 이제 자기들 소행이다 이렇게 밝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파고들면 간단하게 이게 IS가 스리랑카까지 번져서 테러했다. 이 간단 문장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그 이면에 되게 좀 이해 안 되는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지금 퍼즐이 이렇게 계속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늦게 클레임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 상황은 지금 안티무슬림 혐오, 뭐 레토릭, 그다음에 뭐 불교도들의 시위, 뭐 이런 거 계속 고조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게 불교도 승려들, 극단주의자들은 그렇게 또 이제 싱할라 불교도 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군인들이 군 총사령관 출신의 그런 이제 그 전 스리랑카 군 그 이제 마지막 전쟁 기간에 현장 지휘했던 사령관이 있습니다. 자가트 자야수리아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군인이 지금 현 정부를 말하자면 쿠데타 해야 된다. 이렇게 쿠데타로 지금 군인들이 이 나라를 그 이제 그 책임이 져야 된다. 정부 자리에 올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싱할라 민족주의, 불교 극단주의, 그다음에 군사주의 이게 지금 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거를 제어할 어떤 정치적 그 그룹이나 정치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선거가 언제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가 지금 시리세나 대통령 임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1월에 그 대선으로 이제 당선됐었고 지금 이제 내년 1월 그 초 전에 근데 아직 대선 일자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내년에 그러면 고타바야 라자팍세님이 대통령이 되실지 이걸 좀 정말 주목해봐야 되겠네요. 정말 악몽이죠.
아, 예, 스리랑카. 타밀족들에게는 악몽이었던 그 핵심에 있는 인물이라서 그러니까. 근데 타밀족뿐이 아니에요. 고타바야 저번에 제가 그 얘기 드렸지만 고타바야 그 체제 하에서 그 고타바야 국방부와의 그 납치단 화이트밴 그 납치단 그 기자들 많이 이제 강제 실종시키고 나중에 뭐 시체로 강에 뜨고 뭐 네.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다 그 사람의 코만딩 하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단순히 타밀족뿐이 아니라 싱할라족, 그러니까 뭐 무슬림,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관계없이 언론인들 많이 납치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들 뭐 다 이제 대상이 됐고 그런 분들도 지금 이제 그 스리랑카 빠져나가서 난민으로 많이 살고 있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그 지금 그러니까 두렵고 정말 분노에 치를 떠는 그 커뮤니티는 타밀 커뮤니티이지만 그들만의 문제는 아닌 거. 그러니까 전체 커뮤니티가 다 그러고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재미난 팩트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저기한 비극이긴 한데요. 네. 지금 그때 4.2일 테러 났을 때 교회를 공격했었잖아요. 네. 그 뭐 호텔과 이제 교회 성당 그래서 뭐 250여 명 사망을 했었는데 그때 스리랑카 교회가 공격받았다 막 이런 거 막 그게 네, 굉장히 막 맞아요. 충격적으로 부활절에 교회가 공격당했다. 그것도 부활절에 막 이랬는데 사실 그 전쟁 기간에 그 스리랑카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공격한 거는 스리랑카 정부군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보면 네. 스리랑카 교회가 공격받은 사례는 정부군에 의해서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 과거에 예전에 그렇죠. 내전 기간에 그래서 1995년 7월 9일 그 이제 24년 전, 그러니까 지난 7월 9일 날 그런 이제 스리랑카 커뮤니티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 7월 9일 며칠 전이죠. 그때 스리랑카 정부군이 이 타밀 지역 교회를 공격한 그 사건의 24주년 그때 147명이 죽었었어요. 그때 이제 자푸나라고요. 타밀족들이 가장 그 주류로 살고, 그러니까 타밀족들은 거기를 자기들의 홈랜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최북단에 그 반도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그 섬에서 약간 떨어진. 거기가 이제 자푸나에 있는 교회가 그때 전쟁 기간에 그 교회 안으로 타밀족 민간인들을 글로 피신해라. 정부군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쪽으로 피신해라. 그러니까 타밀 반군 해놓고 그래놓고 거기를 공격해서 거기다 이제 폭탄 투하하고 그래서 147명이 그때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법이 그 마지막 2009년 내전 막바지 때 비슷해요. 그때도 그 정부군이 No Fire Zone.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일로 모여라. 민간인은 일로 모여라. 우리는 저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타밀 반군하고만 싸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No Fire Zone을 몇 차례 설정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 모이잖아요. 거기를 완전히 그 중화학 무기로 밤낮으로 때려 부어가지고 많은 그 엄청난 살상이 났는데 이 수법, 이 메커니즘이 너무 같은 거예요. 그거 이미 있었던 거예요. 95년 교회 공격할 때도 교회로 피신하라 그래놓고 거기를 쳤어요. 자, 그래서 지금 IS 지금 약간 헷갈리는 팩트들이 나온 그 IS의 부활절 테러에 대해서 세상은 이게 스리랑카 교회가 정말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공격받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왔는데 말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스리랑카 교회를 최초로 공격한 건 IS가 아니라 스리랑카 정부군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공격이 1995년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또 마나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페살라이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직접 가서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아직도 2006년에 그 교회를 공격해서 이제 총격을 가해서 그 교회에 이제 있던 신도들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총자국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한 거는 사실 이거는 스리랑카 정부군이 해왔던 그리고 타밀 커뮤니티 내에서 이들이 힌두뿐 아니라 교회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민간인들이 뭔가 이렇게 약간 쉘터로 할 만한 이런 데들 뭐 그냥 가리지 않고 공격했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이미 그러니까 뭐랄까 있습니다. 습관처럼 가진 뭐 패턴처럼 계속 공격해왔던 그쵸. 같은 수법이라고. 수법을 그래서 뻔히 보이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군요. 근데 저희 언론들은 다 지금 IS가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IS가 클레임을 일단 했으니까 뭐 했다라고 보도하는 것 자체가 팩트가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걸로 이제 더
더 이상의 어떤 추적이라든가 네네네. 보충 설명이라든가 혹은 그 뭔가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냥 딱 한 줄 두 줄 하고 이제 많은 그런 식으로 보도가 가다 보면 정말 이 이면의 진실이 이 뭔지는 알기가 어려운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이제 더 힌두라든가 일부 스리랑카의 그런 이제 말하자면 탐사 보도의 어떤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들이 그런 사실들이 지금 하나하나 좀 캐고 있고 의구심을 들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기자라면 당연히 관심 갖고 네. 그걸 이제 퍼즐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네, 그런 맞아요. 과정에서 나온 사실입니다. 역시 이게 하나만 가지고 그냥 한쪽 보도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서 워낙 이런 보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 유경 기자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 안 전해주시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기자님 그리고 아시아 22회에서 또 로힝야 난민 캠프 소식도 전해주셨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에 폭우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로 또 한 명이 숨지고 4,500명 이상이 집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네. 이달 초 미얀마 정부가 고위 대표단을 난민 캠프에 파견해가지고 본국 송환이랑 재정착 준비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서 이거 좋은 건가? 라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되게 참 저기 한 게 미얀마 정부 그리고 미얀마 당국이 그들이 이 학살을 감행했던 그런 당사자들인데 가해자들. 그렇죠. 가해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자기들 때문에 그 70만, 80만이 피신해간 그곳에 가서 집으로 오라고 그런다는 게 자체가 사실은 저는 쇼라고 보는데 정말 쇼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7월 안에서 7월 말에 하순에 뭐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유엔 제네바에서 미얀마 대사 유엔에 파견된 미얀마 대사가 그렇게 말을 한 게 이제 7월 초에 보도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난민 송환의 기본적인 뭐 그 원칙이 있죠. 존엄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자발적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거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로힝야들이 살던 그 미얀마의 라카인주 그리고 로힝야들의 집 지금 돌아갈 데가 없어요. 거기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거기는 지금 다른 이제 정착촌, 불교도를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세우고 공사 중이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거든요. 어디로 오라는 건지 돌아올 것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 국제사회 자기들이 지금 눈치를 보면서 오라고 지금 쇼한다. 뭔가 우리도 한다 이런 거고요. 흥미로운 게 이 재정착 문제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데가 일본 정부예요. 일본 정부인데 이게 제가 요거 관련한 기사를 이제 일본 재팬타임즈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도하는 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국 정부가 지원하는 그 이슈가 어떻게 가는지 이제 추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뭐 존엄하고 안전하고 자발적 이거 오케이 그거 접어두더라도 돌아갈 데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눈요기 식으로 제가 보기엔 쇼의 일환으로서 그 로힝야 난민들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게 하겠다라면서 몇 가지 이제 집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지어놓은 그런 게 사진들을 가끔 이제 세트장 지은 거 세트장 같은 지은 거네요. 거 그렇죠. 근데 이 난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야 이게 그거잖아요. 진짜 귀환인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이제 일괄된 어떤 강제 수용소 같은 그리고 로힝야들이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라카인 지역에서 일종의 또 다른 캠프를 지어놓고 글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캠프조차도 그 말하자면 모델 하우스처럼 그렇게 지어놓고 그거를 이제 기자들 아주 가끔 그 미얀마에 있는 외신 기자들 이제 저기 이렇게 투어 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PR을 하지만 사실 그거 또 다른 캠프. 그다음에 이동의 자유 없으면 또 다른 이게 강제 수용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미얀마 내에 로힝야들이 아직 몇십만 남아 있는데 네. 그 사람들도 지금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그 사람들도 지금 갇혀 지내요. 강제 수용소 같은 네. 우리가 이제 강제 수용소라고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시설이에요. 거기서 못 나오니까. 이름은 그렇지 않지만 이름은 국내 피난민 캠프예요. 네. 그러니까 그 라카인주의 주도 캐피탈의 외곽에 있는 IDPS 캠프인데요. 국내 피난민 캠프인데 공식적으로는 근데 그 안에도 못 나와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구호물자라 이런 거를 막고 그러면 이 사람들 그 안에서 강제 수용소 안에서 그냥 서서히 정말 사람 그냥 그쵸. 죽이는 거예요. 네. 간접 살인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2012년부터 그 상황인데 계속 그걸 풀어주겠다. 뭐 고향으로 보내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7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럴 기미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엉망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방글라데시 가서 우리가 이제 로힝야 난민에게 설득하겠다 말이 안 되죠. 누가 설득을 당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굉장히 중요한 라카인주의 지금 상황이 로힝야에 돌아갈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상황. 네. 굉장히 긴박한 건 지금 거의 전쟁 중이에요. 라카인주의 주류족이 이제 라카인족인데 그리고 이제 다수는 불교도고요. 이 라카인주족 주류의 반군이 있어요. 아라칸군이라고요. 아라칸 네. 아미 AA라고 하는데 이 AA하고 지금 정부나 계속 교전 중인데 여기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교전 중입니다. 위험한 곳이 위험하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준비도 안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쟁 상황. 그러니까 로힝야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완전히 인종 청소와 제노사이드를 이제 감행을 한 거고 지금 라카인족 같은 경우는 지금 전투 중인 거죠. 서로 전투 중이고 그 반군 측에서도 지금 이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민간인 납치라든가 뭐 이런 거. 아이고. 어쨌든 지금 분쟁 중이에요. 위험한 지역에 지금 다시 그렇죠. 가라고 다시 하는 거죠. 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라카인족과 그다음에 버만족 중심의 그 정부군 사이의 전쟁 사이에서 로힝야들이 중간에 끼어서 로힝야들도 지금 사망 사례도 있고 또 피난민이 다시 또 피난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라카인족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엉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글라데시로 미얀마 정부에서 가서 설득한다. 그거는 이상한 말이 말도 안 되는 네, 그냥 저는 쇼 쇼라고 같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2015년에 라카인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때 로힝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동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선이 나눠져 있고 그 앞에 아라칸 경찰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본국 송환 이야기는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로힝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모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8월 24일이 로힝야 학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에서도 로힝야 학살 2주기를 맞이해서 8월 23일, 24일에 양 이틀 동안 로힝야 피해 생존자 보호와 학살 책임자 처벌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서강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요 컨퍼런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안내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도 같이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 모임 그래도 이 모임에는 네. 같이 가고 있고 계속 네. 소식 따라가고 있었어요. 네. 네. 응원하고. 네, 맞습니다. 네네. 로힝야 사실 그 아시아팟 댓글에도 로힝야 소식을 전해달라는 분들도 아, 딱히 그래요? 있었어요. 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로힝야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도 네네네. 궁금해하신 분들은 계속 오.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네,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따라가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여태까지 3개 왔다 갔다 했는데 마지막이 이제 태국이거든요. 네네. 네, 태국은 아시아팟 20회에서 선거 직전에 태국 상황을 기자님이 또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태국 반군부 인사들에 대한 테러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한국 언론에도 이렇게 좀 맞아가지고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신 그런 사진들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 지금 언급하신 사진 속 인물이 이 시라위 세리티와시라는 그 20대 후반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인데 지금 대학원 아마 아직 안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닉네임으로 짜누예요. 짜누라는 분인데
정말 이거는 그야말로 테러죠. 그러니까 네. 정말 백주대낮에 그 방콕의 북부 어느 그 버스 정류장에 있다가 그 4명의 괴한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눈하고 머리 굉장히 집중적으로. 네. 그러니까 일부 이제 활동가들은 이게 정말 살해 목적이다. 왜냐하면 머리하고 눈을 엄청 그렇죠. 때렸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 뇌를 다치게 네. 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제 분명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병원에 있어요. 근데 네. 얼마 전 이제 좀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억 상실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다행이네요. 업데이트 상황, 그건 정말 다행인데 네. 2014년 5월 22일이 이제 태국의 쿠데타 마지막 쿠데타였고 지금 그때 이후 정권 잡은 이 군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잡고 있는 셈인데요. 총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2014년 이후부터요 태국에서 그 반쿠데타 반군정 시위가 이렇게 다수로 모이는 뭐 그런 대중 시위를 못 하니까 이렇게 소수로 이제 335 모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때마다 짜누 같은 경우는 정말 적어도 제가 뭐 이제 취재하고 경험한 바로는 정말 현장에서 빠지지 않는 친구예요. 엄청 열심히 굉장히 하던 열심히 하고 활동가군요. 굉장히 성실하고 네네. 되게 정말 뭐랄까 되게 하여튼 공손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 대할 때도 굉장히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지금 계속 공격을 지금 이게 2번째거든요. 6월 한 달 동안에만 힘들겠다. 2번이나 네. 이렇게 공격받았고 6월 그 2번째 공격에서는 심하게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짜누뿐만 아니라 지금 짜누는 굉장히 유명한 활동가인데도 이렇게 받아요. 네. 근데 그 짜누 말고 이카차이 홍캉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40대 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반군정 활동가인데 이분은 이제 왕실무독법이라고 태국의 네. 뭐 국가보안법 네. 보다 사실은 저는 더 나쁘다고 보는데 강력한 법이죠. 강경한 그 법으로 3년 가까이 복역하고 나온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3년이나. 네, 그 나와서도 계속 모니터 당하고 뭐 그런데 이분은 괴한 공격을요 6번이나 받았어요. 지난 3월에 받은 게 지금 마지막인데 그 3월 기준으로 그전 1년 동안 6번이나 받았고 이분 차량에 대해서 누가 또 방화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7번이군요. 7번 공격받았다. 3월이 7번째예요. 어떻게 살아요? 이거 불안해서.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게 이 태국의 반군정 활동가들의 어떤 상태인지 일상이죠. 상상이 가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공포심이 그렇죠. 엄청날 것 같아요. 공포심, 그다음 두려움, 그다음 일상에서 언제 누가 닥칠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위 현장에서 대치해서 뭐 충돌하고 이런 게 어떤 적이었다면 지금은 시위도 못 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 괴한들이 공격을 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공격 지금 대상이 되는 후보자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또 망명 중인 음악가들이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 빠이안이라는 음악가들인데, 그러니까 그 뮤지션 그룹인데요. 네. 이 그룹들은 이제 레드셔츠 2009년, 2010년 그때 그 레드셔츠에 그러니까 활동했던 그런 활동가들과 과거 이제 70년대 그 태국의 그 공산당이 무장투쟁하던 때가 있습니다. 네. CPT라고요. 그 태국 공산당. 그때 무장투쟁에도 참여했던 그런 대원들까지도 해서 어떤 그 뮤지션 그룹이 있어요. 그쪽 세력들. 이 사람들이 라오스의 그 쿠데타 난 이후에 라오스로 망명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뮤지션에 대해서도 지금 협박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바로 엊그제 금요일이었나? 네. 그때 또 협박 메일을 페이스북 그 메시지로 받았다고 해요. 받았는데 그 협박 메시지 보낸 사람이 자기 이제 신분은 자기가 이제 뭐 특수부대다, 스페셜 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안다.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도 아니에요. 그냥 빨리 자수해라. 안 그러면은 죽는다. 이런 너무 식의 무섭다. 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 파이안 그룹 같은 경우는 이게 10번째예요. 이 협박 메시지 알려진 것만. 근데 파이안이 이 9번째가 8번째 메시지 받았을 때 이거를 이제 막 공개했어요. 공개해서 태국의 내에 그 민주활동가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어떤 지지 세력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게 좀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런 협박 받고 있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부터 좀 알려진 거예요. 그 전에도 계속 협박을 받았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살려달라. 우리 지금 이제 군이 라오스 라오스 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와서 공격할 수 있다. 막 이런 일이 있었고요. 사실 이 라오스가 태국에서 바로 옆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좀 뭐랄까요, 다른 서방 국가 조금이라도 망명이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수월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로 가지 못하는 뭐 돈도 없고 뭐 그런 반정부, 반군정, 반왕정 활동가들이 거의 라오스로 갔어요. 네. 그리고 지방 활동가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바로 옆 나라라서 보다 더 위협에 노출돼 있고 네. 개 중에는 지금 강제 실종으로 사라졌다가 음. 또 시체로 발견되는 사례가 작년 12월에 사라졌던 분들이 올해 시체 두 구가 그 메콩강 주변에 네. 뜨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태국 반정부 혹은 반군정 혹은 반왕정 이 활동가들에 대한 협박과 이런 게 굉장히 사례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태국도 지금 뭐 선거 끝나고 나서 조금 안정되나 했는데 전혀 전혀. 네.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기자님 그 왕실도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저희 뭐 프로그램 행사가 막 많았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긴 봤는데 네. 저희가 그냥 단순히 태국에 여행 가거나 이러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네네네. 이런 내용을 좀 알고 또 가면 그 그렇죠. 여러 나라의 아무래도 상황 같은 게 좀 알 것 같아요. 네. 기자님, 오늘은 카슈미르에 스리랑카에 로힝야 캠프에 태국까지 거의 아시아파 종합 세트 같은 날이었거든요. 네, 취재 뒷이야기도 또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많죠. 다 들으면 밤을 새도 못 들을 것 같은데 3박 4일 MT 해야 돼요. 네, 이 많은 이야기들 취재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취재 뒷이야기 있으시면 하나만 전해주세요. 뭐 다 저기죠. 다 머릿속에 확 박혀 있는데 지금 하나를 굳이 꼽으라면 사실 제가 그 카슈미르 그 펠레건 네. 피해자 중에 네. 제가 잠시 소개했던 기억나요. 소녀 네. 있어요. 아시아라고 15살 때 그 네. 부엌 창문 열다가 맞아가지고 양눈 다 잃었던 그 친구. 제가 이제 카슈미르 취재 마치고 떠나기 한 3일 전에 겨우 어레인지가 돼서 만났어요. 네. 계속 이제 찾고 있었는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네. 다행히 막판에 봐서 전 너무 좋았는데 이 친구 이제 인터뷰하고 헤어진데 이 친구가 see you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속상했겠다. 네,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순간이 지금 계속 좀 기억에 남아 있고 네. 뭐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계속 정말 뭐 선생님 말한 거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정말 장애 극복해서 좋은 어떤 그런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 친구에 대한 뭐 희망과 이런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 정부가 지금 시위대에 대해서 이렇게 신체를 장애를 야기하는 이런 식의 무기들을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것 어떤 네, 저것 어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이거는 정말 국제사회가 크게 그리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욕먹어도 싼 일이죠. 그렇죠. 네. 네. 기자님 이제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한국에는 얼마나 계실지,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의 계획, 그 다음에 또 다른 취재지로 지금 잠시 다녀가시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취재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지금 다녀가는 일단 한국 오면 다녀가는 건데 지금 이번에는 좀 장기 체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좋다. 좀 네. 개인적으로 좀 처리할 일도 있고 그래서 음. 본의 아니게 장기 체류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취재 계획 이건 아직 세우지는 없으세요? 못했어요. 지금 우선 제 뭐 급선무 일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네. 상황이라.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우선 이제 지금 제가 계속 이제 계획하고 이제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계속 이렇게 제가 취재하고 이런 것들이 그 기사로나 혹은 이런 이제 팟캐나 뭐 방송으로 못 녹아내지 못하는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이게 기록으로 남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인 기록을 해서 저는 이제 책을 쓰고 싶은데 네. 사실 그동안 책 출판하실 분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고 못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기획들을 가지고 출판사에 접근했는데 다 못 찾았고요. 지금 일단은 여전히 제가 버리지 못하는 기획 하나는 그 출판 기획 하나는 그 아시아의 전투적 불교. 제가 예전에 신대승 네트워크라는 그 네. 불교 굉장히 건강한 시민단체죠. 네. 거기 웹진에 연재한 게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지금 스리랑카 챕터를 완성을 못했는데 네. 그래서 이 아시아의 전투적 불교를 조금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책을 하나 내고 싶은데 지금 출판사에서 이제
별로 이제 응답이 좋지가 않아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출판사 전부적 불교라고 해서 그런가요? 그냥 불교였으면. 근데요, 이게 찾아졌을까? 지금 굉장히 지금 스리랑카 상황 말씀드렸죠. 네네. 그리고 인도 그 미얀마의 로힝야 학사에도 사실은 이 문제가 연계가 안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 이 아시아의 전투적 불교에 대해서 다룬 적인데 그게 많이 사람들의 뭐랄까요? 그 호응을 받아서 관심과.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어로 된 글을 쓸 수 있는 그쵸.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미천으로 많이 이제 연재로 써놨고 조금 더 보충해서 이렇게 내고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 한국 그 출판하시는 분들이 이게 관심이 없으시죠. 돈이 안 되는 출판이라 그렇죠. 관심이 없으신 거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여전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연락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출판은 제가 지금 그 다른 이제 독일 기자 친구 동료하고 지금 공동으로 계속 기획해온 출판 기획이 있는데 이제 로힝야 이슈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어권이고 그 친구는 독일어권 네. 그러니까 제 언어죠. 그리고 이제 영어로 둘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판사를 같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 그 안은 다 만들어 놓고 계속 하나 이렇게 접촉하고 또 안 되면 또 제안하고 다른 계신 네네 중이군요. 그러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스코어 지금 출판 찾기가 어려워서 사실 그 친구가 우리가 내년 8월 올해 왜 8월 25일이죠. 사실 네. 25일이 2주기잖아요. 로힝야 제노사이드. 근데 내년이 3주기가 되죠. 그 전에 이걸 어떻게든 써서 온라인 출판 형태로라도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좀 그러니까 이북이라도. 네네네 이북 그렇죠. 네. 그런 형식으로 혹은 뭐 1인 출판, 네. 뭐 2인 출판이 되겠지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조금 대안 출판으로 지금 찾아보자 이 얘기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한국 있는 동안에는 제 개인적인 용무 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연재하는 것들도 네. 해야 될 국내에 것 같고요. 계시면서도 계속 연재하실 연재는 거죠? 계속 할 겁니다. 네네네. 네. 아니 이 두 책들 진짜 출판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돈은 못 버시겠지만 엄청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책은 꼭 어떻게든 돼서 저희가 어디서도 한국에서 읽어볼 수 없는 책이어서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아쉽게도 그동안 이우경 기자님이 전해주셨던 그 현장에서 온 소식은 잠시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 다음 취재를 나가시면 저희가 시즌2가 되어 돌아오도록 할 건데요. 그때까지 아시아팟이 살아남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가야 될 텐데요. 기자님 그때까지 한국에서 건강하게 계시고요. 그 사이에 또 저희가 아시아의 중요한 분쟁 이슈나 아니면 또 기자님께 여쭤봐야 될 사안이 있으면 꼭 다시 초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아유 초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뭐 네, 그때까지 저희가 계속 아시아팟 전하면서요. 기자님께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저희가 요청드리면 꼭 나와주세요.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시아팟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